예, 안녕하십니까.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중개사 임동성입니다. 오늘은 그 상가 분양권으로 한 6개월 내에 한 1억 벌기 뭐 이런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네, 실질적으로 제목은 이제 그렇게 달아놨는데 상가로 해서 이렇게 돈 벌기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상가를 이렇게 여러 군데 제가 상가를 분양을 많이 이제 해보고 해봤지만은 상가로 돈 벌기는 정말 너무 힘들더라. 이런 것이 있고 상가는 봐보면 이제 호불호가 확실한 것 같아요. 상가는 정말 좋은 거 잘 잡으면 그 자식한테도 물려줄 만큼 이제 좋은 것 같고 뭐 잘못 잡으면 그 상갓집 상가 잘못 잡으면 상가집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실질적으로 신도시 개발 중에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상가에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손실을 많이 보고요. 또 그 비율도 엄청 좀 높은 것 같습니다. 그 상가가 이렇게 차라리 그 상가는 도심지가 미지근하게 형성되는 데가 상가는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 이게 막 그 신도시가 큰 호재 이슈가 없이 그냥 아파트만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고정인구가 많이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? 그랬었을 때 상가가 이렇게 원래 보급될 양 전체 면적 대비 상가는 예전에는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이 좀 들어오기 전에는 한 10% 이내면 그 전체 부지 면적 중에 한 10% 이내면 괜찮은 것 같았어요. 뭐 어떤 그 지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, 근데 자꾸 그런 게 커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5% 이내까지 뭐 이렇게 줄었는데 지금 뭐 이제 보통 봐보면 LH가 신도시 공급해 보면 상업지 면적이 5% 이내로 좀 줄더라고요. 근데 이것도 인터넷 쇼핑몰 때문에 그 힘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2%나 3% 정도만 전체 면적 대비 2%나 3% 정도만 공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전문가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. 이게 신도시 개발하는 LH 입장에서도 상업지 비율을 좀 이렇게 높여야 자기네도 그 적정 마진을 그 가져가겠죠. 어떤 모든 조직은 이윤을 남겨야 그 조직이 살아남는 것이 남기지 못하면 그 힘든 문제가 발생되니까 LH 입장에서도 공원부지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학교부지라든지 그다음에 국민주택 부지라든지 단독주택 부지라든지 이런 거 다 이렇게 원가 수준 또 원가 이하로도 공급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돈을 남겨먹는 데가 어딥니까? 8로 초과 아파트 부지라든지 상업용지 근생 부지 이런 데서 남겨먹죠. 지금은 이제 점포주택 용지가 이렇게 최고가 입찰로 해서 그 분야에서도 좀 남겨먹겠죠. 그런데 그 상가는 제가 봤을 때 1층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게 좀 강하고요. 또 그 1층도 어디만 되냐면 그 지구에서 가장 좀 좋다라는 보통 이제 투자를 여러 번 해보면 상업지 땅을 보고 그 상업지가 가장 좋다라는 그게 좀 눈에 들어와요. 모르시면 그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여기저기 들려서 이 지구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금호지구다. 여기가 무슨 뭐 풍암지구다. 여기가 유래신도시다. 평택고덕신도시다. 어떤 지구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? 신도시가 있을 거잖아요. 여기가 제일 좋은 지역이 어디인가? 그럼 제일 좋은 지역에 가보면 상업지 평당 가격이 또 제일 비싸요. 거기다가 또 이게 전매되고 하면 피가 또 제일 많이 붙겠죠. 근데 거기서 그 개발업자가 또 자기네 마진을 많이 먹으려고 또 거기서 엄청난 고분양가로 상가를 분양을 하겠죠.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전에는 좀 덜한 건데 앞으로 갈수록 더
그 지구에서 높은 분양가로 상업지 용지를 받다 보니까 그 개발업자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많은 그 고분양가로 내놓다시피 하겠죠. 근데 그 와중에서도 또 거기서 제일 뭐 넘버 원, 투, 쓰리 이 정도로 될 아주 좋은 지역, 그런 지역의 사거리 코나 건물에 사거리 코나 호실 정도만 분위기 좋을 때 한 1억 정도까지 피가 붙은 것 같아요. 아니면은 그 사거리 코나 코나 건물에 옆에 코나 호실 아닌 옆에 호실들은 뭐 2, 3천, 한 5천, 이것도 분위기 좋을 때 그렇고요. 그것도 봐보면 상가를 보통 분양을 할 때 봐보면 상가가 착공도 하기 전에 분양을 이렇게 청약금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럴 때에 또 분위기 있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, 이게 건물하고 건물이 벌써 골조가 2, 3층, 3, 4층 올라가면 전매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 힘드는 것 같더라고요. 상가는 도면상에서 팔고 대부분 개발업자들이 도면상에서 팝니다. 그러고 아직 착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기대감에 피가 붙어서 돌아다닙니다. 거의 그때 빼놓고는 없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건물이 지어지고 그 상가 건물이 이제 준공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건물이거나 두 번째, 세 번째, 서너 번째 이렇게 들어간 건물이면 대체적으로 임차료도 많이 높이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신도시가 상업용지가 여기저기 이제 많다 보니까 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 임차료 빠지고 또 새로운 건물 들어서고, 그렇다 보면 임차료 자체가 급락하게 되죠. 그러다 보면 이제 매도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? 보통 자기가 샀던 금액 대비해서 얼마 이상을 받고 싶어서 이 금액을 내놓지만, 매수인 분들은 전혀 그 금액에 살 의사가 없는 거죠. 실질적으로 거래 자체는 아예 중단된다고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가를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는 완전히 2층, 3층, 4층, 5층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답인 것 같고요. 보통 하시겠다고 하면 자기가 실제 좀 사용할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좀 괜찮으신 것 같고, 그 다음에 그 지구에서 가장 좋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중개사분들한테 많이 물어보면, 물론 이제 중개사분들이 뭐 틀릴 수는 있어요. 개인적인 보는 시각, 눈에 따라서 뭐 틀린 거니까. 그러나 여러 군데 물어보고 또 상가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여기가 제일 낫다, 뭐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거잖아요. 그곳에 그 코나 건물 이 정도 호실이 되어진 것 같고, 그 다음에 아니면은 아파트가 민영 아파트가 있고 그 민영 아파트가 있는 세대수, 예를 들어서 뭐 1000세대, 2000세대, 3, 4000세대 이렇게 끼어져 있으면 좋고, 그 아파트 단지를 뒤로 또 5, 6000세대 막 이렇게 있으면 그 아파트 라인 앞에 상가는 대박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장 확실한 상가 투자 방법은 제가 봤을 때 아파트 상가가 상가로서는 제일 안정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상가 투자는 원래 뭐라고 그럴까요? 자산 상승을 좀 바라보면 안 돼요. 왜 자산 상승을 바라보면 안 되냐면, 개발업자가 자기네 마진을 거기다가 이미 많이 붙여서,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뒤에 형성될 임차료 가격의 투자 수익률을 보면 거꾸로 역산하면 답이 나오거든요. 그때 가격을 10년이나 15년 그 이후에 형성될 임차 가격을 분양 가격으로 이미 책정해서 내놓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 상가를 사셨을 때 뭐 대출 없이 깔끔하게 사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뭐 괜찮겠지만은,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가 형성될 때까지 세를 마음적으로도 편안하니까 세도 뭐 처음에는 투자 수익률이 뭐 2%, 3%밖에 안 나오더라도 싸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.
근데 대출을 잔뜩 이렇게 해서 하신 분들은 이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샀는데 나는 3억 대출을 일으켰어요. 3억에 대한 대출은 100만 원이 넘는데 월세를 50만 원. 저 초기 시장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. 상가가 한꺼번에 많이 쏟아져 있고 임차인들은 없고 상가는 텅텅 비어져 있고 모든 신도시들 다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쏟아진 상가들이 또 한꺼번에 경매에 대부분 쏟아져 나갑니다. 그래서 혹자들은 대부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신도시가 나오고 세 번은 망해야 도심지가 제대로 그게 형성된 가격이 그때 가격이 진짜 가격이다라고. 그래서 상가를 투자를 하실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지구의 최고로 좋은 그 부지라고 판단되어지는 그 사거리 코너 건물 정도의 1층 전면부를 하시거나 후면부를 해서도 안 됩니다. 후면부도 정말 형성이 잘 안 돼요. 그래서 딱 전면부만 하셔야 되고 전면부까지 그 다음에 아니면 거기 코너. 근데 코너는 그 사거리 코너 건물의 코너는 정말 나한테 찾아오지도 않아요. 오기도 전에 이미 다 다른 분들이 정보 빠르신 분들 가져가 버릴 거고. 그 다음에 제일 확실한 물건은 아파트 상가. 아파트의 아파트 상가가 지금 최고로 괜찮은 것 같고 안정적인 상품으로 보여집니다. 투자 수익률도 제일 나은 것 같고.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상가가 제일 확실한 것은 LH 아파트하고 부영 아파트 상가인 것 같아요. 아파트는 부영이 그렇게 뭐 수준 높게 제공하지 못해서 좀 뭐 원성도 좀 있고 또 뭐 하여튼 좀 인기도 없지만은 상가 투자로서는 부영 아파트 상가가 최고인 것 같아요. 그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반 민영 아파트들은 그 아파트 세대 수당 과 공급에서 많이 공급을 해줍니다. 그러니까 이게 과당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죠. 근데 전국 어느 아파트를 보든지 간에 LH 아파트는 굉장히 적게 공급을 해줍니다. 거의 1층 상가를 보면 1000세대 아파트여도 겨우 상가 한 4칸 정도 공급해 주거든요. 보통 아파트 상가가 600세대, 700세대도 좀 제가 보기에는 그래. 책에는 보통 500세대도 아파트 상가가 괜찮다고 말하거든요. 책에는 모르겠어요. 그게 편의점 이제 기준이고 부동산 책들을 아는 사람들이 가보면 아파트 상가가 500세대 이상이면 먹고 살 수 있다. 업종 LH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이면 뭐 괜찮다라고 그런 책에 저자분들이 많이 써져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500세대도 약합니다. 600, 700세대도 좀 약하고 거의 제 기준에는 한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면 한 1000세대, 최하 1000세대 못 돼도 이렇게 1000세대를 좀 못 되더라도 한 900세대 정도. 1000세대가 넘어가면 정말 좋고 1000세대가 넘어갔는데 1층 상가 칸수로는 4개 칸이나 6개 칸 정도 이 정도. 근데 그 원칙을 잘 지켜주는 회사가 LH입니다. LH 아파트 상가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먹고 사는 것 같고 투자 수익이 일정이 나오고 그 평생 가져가도 괜찮은 아파트 상가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1000세대 아파트인데 2층을 뽑아줬으면 1층에 4칸이면 2층은 2칸밖에 없어요. 그러면 학원으로 2층 대부분 2층은 학원이거든요. 학원은 미어 터지죠. 나무 돕니다. 왜냐면은 태권도나 음악 학원이나 일반 뭐 보수 학원이나 뭐 어떤 것을 들어가도 하기 때문에 2층도 작아도 아주 좋은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괜찮은 아파트가 그 아파트 상가가 부영이나 LH 이제 추천드리고요. 이제 민영 아파트들은 그 경우에 따라서 적정하게 좀 공급되어지는 데도 있고 뭐 괜찮게 공급되어지는 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많이 공급되죠. 특히 뭐 특정 건설회사 이름을 뭐 거명해서는 좀 그러긴 한데 이지 아파트의 상가는 절대 제가 보기에 사서는 안 돼요. 이건 인간적으로 좀 너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뭐 봐보면 이지 아파트가 통상 강주권에서 이렇게 공급되어진 거 보면 아파트 세대수는 얼마 되지 않은데 아파트 상가를 2배를 시켜버려요.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폭망할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. 뭐
강주권에서도 이지 아파트를 봐보면 그렇고, 여기 빛가람 혁신도시도 그렇고, 선운지구도 그렇고, 하남지구도 그렇고, 이지 아파트 상가를 보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. 그냥 그 건설사만 그냥 좀 이렇게 먹고, 그 아파트 상가는 얼마나 간단합니까? 아파트 상가에서 땅 조금 내고 아파트 상가에 간단하게 공사해서 내는데, 아파트 상가를 허접하게 이렇게 형광등 하나 넣어주고 벽 페인트 바르고 바닥 넣어주고 해서 평당 최소한 뭐 2천 이상씩 팔 거잖아요. 싸게 판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폭리를 남겨 먹는 거겠죠.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온 임차인이나 투자자들은 다 망합니다. 그래서 어찌됐든 아파트 세대수 대비 그걸 계산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거의 아파트 상가로는 그 지구의 최고로 좋은 위치, 코나 건물, 코나 상가, 또는 그 지구의 아파트 세대 1000세대, 2000세대, 3000세대, 4000세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파트 앞에 사거리 코나 상가, 이런 데만 피가 붙고 나머지는 피가 거의 잘 붙지 않는다. 이 정도 개념을 아시고 상가의 투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나머지 그 본인이 뭐 학원 할 수 있을 거나 그런 위치, 오늘 자가 사업할 수 있는 거, 그런 위치 아니면 분양 받지 않으신 것이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